만약 당신이 70세를 넘었는데도 이 5가지 신호가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장수 체질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건강 비법이 있지만 정말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죠.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수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혹시 나도 장수 체질일까?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적인 연구, 실제 사례,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을 통해 그 비밀을 알아봅니다. 끝까지 보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와 소화력 유지. 연구 결과. 오랫동안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리고 만성 질환 발생률이 낮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신진대사가 안정적이며 혈당과 혈압 조절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 꾸준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위장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식단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의 노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소식 샤워를 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식습관이 오키나와 주민들의 긴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사례. 박노인 72세는 매일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식사를 합니다. 평생을 농사일로 바쁘게 살아왔던 그는 일할 때도 배고프다고 아무 때나 먹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박노인의 식탁에는 언제나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습니다. 따뜻한 보리밥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된장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반찬은 단출하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긴 나물들과 손수 만든 김치가 보기만 해도 입맛을 돋웁니다. 그는 식사를 하며 꼭꼭 씹어 천천히 먹습니다.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나물의 아삭한 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밥이 입천장을 감싸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말을 아낍니다. 먹을 땐 말하는 게 아니요. 음식이랑 대화하는 시간이지. 그의 건강 비결은 바로 이 꾸준한 식사 습관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늘 그의 건강 상태가 정말 70대 맞냐며 감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노인도 한때는 건강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그는 사업 실패로 인해 한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은 대충 라면 한 그릇으로 때우고 저녁엔 소주 한 잔에 김치 몇 조각. 그렇게 몇 달을 지내자 몸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배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고 얼굴빛은 창백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병 나겠구나. 그 순간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떠올랐습니다. 먹는 게 약이다라는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다시 규칙적인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라도 밥을 챙겨 먹다 보니 점점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사례 연구 결과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연구한 논문들도 많습니다. 2017년 유럽영양학 저널 European Journal of Nutrition에서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야식을 자주 먹거나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노화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 노화연구소 NIA의 연구에서는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노인들이 인지 기능 저하를 더 빠르게 경험하며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었습니다. 반대 사례 실제 이야기. 김노인 74세는 젊었을 때부터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늘 바빴기 때문에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햄버거나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녁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끝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의 식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은 TV를 보면서 빵 몇 조각을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저녁은 출출할 때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불량이 잦아졌고 몸무게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심한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위염과 지방간이 진행되고 있었고 혈압도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그냥 위염쯤이야. 하지만 몇 달 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문득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무릎 관절도 아프기 시작했고 자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식사를 챙겼다면 어땠을까? 아침에 따뜻한 국을 끓여 먹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었다면 지금보다 건강했을까? 후회는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습관을 조금씩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망가진 건강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점. 깊고 안정적인 수면. 연구 결과. 깊고 안정적인 수면은 장수와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0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6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신체 건강과 인지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면 중 깊은 레마리엠 수면과 비레메나리엠 수면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뇌세포를 재생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뇌에 축적되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제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수면 습관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최노인 78세은 마을에서 가장 건강한 어르신 중 한 명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늘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그러면 최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그냥 잘 자는 게 최고지. 그의 하루는 저녁 9시에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밤 9시가 되면 TV를 끄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실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놓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포근한 감촉이 몸을 감싸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그가 잠들기 전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깊어지는 밤의 정적. 그 모든 것이 그의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5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습관 덕분인지 그는 지금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40대 후반, 사업 실패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새벽에 잠이 들고 아침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푸석푸석해졌고 아침마다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초췌한 얼굴과 늘어진 어깨, 그리고 피곤에 찌든 눈.
그는 결심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겠다. 그날부터 그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침실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몇 달 후 그는 다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누구보다 건강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반대 사례 연구 결과 수면 부족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미국 심장학회 AHA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5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노인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불규칙한 수면을 가진 노인들이 면역력이 약해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위험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를 재정비하는 필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반대 사례 실제 이야기. 김노인 75세는 불면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해왔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야근을 자주 했고 은퇴 후에도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 아무리 피곤해도 밤만 되면 잠이 안 와. 그는 그렇게 새벽 2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했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했습니다. 그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걸을 때도 자주 균형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몸은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정했던 그가 이제는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3점. 긍정적인 태도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 연구 결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미국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1115% 더 오래 산다고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7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가 낮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0년 영국 심리학 저널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에서는 노년기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감정이 뇌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례. 이정순 할머니 83세는 마을에서 가장 밝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를 보면 늘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쿠. 다들 반가워요. 그녀는 늘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손을 흔들 때마다 팔찌가 달랑거리며 반짝이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50대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당시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했고 밤이 되면 남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생기 없는 표정. 이렇게 살다간 나도 곧 따라가겠구나.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가장 원했던 것은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음을. 그때부터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며 햇살을 맞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작은 취미를 만들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녀의 낙천적인 태도 덕분인지 지금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녀의 건강 상태를 보고 놀랄 정도입니다. 반대 사례 연구 결과.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2018년 미국 심장학회 AHA의 연구에서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7%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국립노화 연구소 NIA의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노인들이 면역력이 약하고 염증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대 사례 실제 이야기. 박노인 79세는 늘 불만이 많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사업이 실패한 이후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놈의 세상은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구는지 모르겠어. 그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길에서 누군가 부딪히기라도 하면 화를 냈고 TV 뉴스를 보면서도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감정은 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상 어깨가 뻐근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깟 기분 하나가 몸에 무슨 영향을 준다고 그래?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몇 년 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보며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살았구나. 이제 와서 바꾸고 싶어도 늦었네. 하지만 이미 몸은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4점. 활발한 신체 활동. 연구 결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장수와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주 150분 이상 중등도 운동을 하는 노인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치매 발병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50% 이상 느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운동이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례. 강노인 82세는 매일 아침 6시면 공원에 나와 가벼운 체조와 걷기를 합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작은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지만 걸을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다리는 아직 튼튼하거든. 그는 어릴 때부터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농사를 지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동네 청년들보다 더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부터 무릎이 자주 아팠고 병원에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5분 걷기부터 시작해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어느새 그는 매일 1시간씩 공원을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고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힐 때 그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운동을 하면 몸도 좋아지지만 마음도 가벼워져. 지금도 그는 친구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덕분에 그의 주변에는 항상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 사례 연구 결과. 반대로 운동 부족은 노년기의 건강을 크게 위협합니다. 2021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운동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 골다공증, 우울증 등의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0년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은 하루 평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근육량, 소근감 소증 위험이 60% 이상 증가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 사례 실제 이야기. 김노인 77세는 젊었을 때부터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더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 들면 그냥 쉬어야지, 뭘 움직여. 그는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점점 몸이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조금 아프더니 나중에는 허리도 굽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에서 넘어졌습니다. 손을 짚었지만 힘이 없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골절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운동을 좀 할 걸.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몸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5점. 건강한 식습관. 연구 결과. 음식이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30년간 12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8년 이상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 채소, 과일,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위주의 식단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 사례. 윤할머니 85세는 마을에서 가장 건강한 어르신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늘 직접 밭에서 기른 채소를 먹고 가공식품을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건 다 내가 키운 거야. 그녀의 밥상에는 언제나 나물, 된장국, 생선구이가 올라옵니다.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립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전통적인 식습관을 강조하셨고 그 덕분에 평생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혈압, 당뇨 걱정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약이야. 뭘 먹느냐가 가장 중요해. 반대 사례 연구 결과.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은 여러 질병을 유발합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당뇨,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9년 미국 영양학회 American Nutrition Society 연구팀은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섭취가 잦은 노인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져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반대 사례 실제 이야기. 박노인 76세은 젊었을 때부터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햄버거, 라면, 튀김 음식을 자주 먹었고 탄산음료도 좋아했습니다. 맛있는 게 최고지. 건강 챙겨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는 그런 식습관을 유지하며 살았지만 70대가 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의사는 식습관을 바꾸라고 했지만 그는 쉽사리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심장질환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라도 음식을 조심할 걸.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몸은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장수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사실 건강한 삶은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활발한 사회활동, 긍정적인 태도,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100세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